역사는 드라마다. 넥스트. CMT. 역사는 드라마다. CNTV. 무엇걸대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가을 세계인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됐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2016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K-팝 공연부터 K-뷰티, K-푸드 전시까지 보고 듣고 맛보는 참여형 행사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 부산 음식을 비롯해 한식을 관광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원아시아 테이스트 부산은 축제의 큰 축을 담당하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았는데요. 식문화는 그 지역과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 사람의 관점에서 부산 음식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부산 음식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며, 그리고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이제 그 마지막 순서로 부산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두 명의 요리사를 통해서 부산 음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해외 14개국 외국인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식이 K-팝 음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류 열풍을 잇는 또 하나의 주역으로 떠오른 한식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를 시작하셔가지고 네. 오랫동안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중국으로 가신 건 언제 가신 겁니까? 중국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7, 8년 정도 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식을 하고 싶었던 겁니까? 요리를 시작할 때. 또 고등학교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요리사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남들보다 좀 빨리 한식을 하는데 나만의 한식을 외국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게 돼요. 계속 그러면 음식점은 한식을 하는 음식? 네, 한식당입니다. 그러면 고객층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까? 네, 고객층은 거의 한 8, 90%가 중국 분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뭐 10%, 20%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외국 분들이 많으시고. 안현민 셰프는 중국 북경에서 한식당을 7여 년간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판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유일한 한국 스타 셰프로 고급 한식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한국과 중국의 음식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음식 문화는 식재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부산의 한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한식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재료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 혹은 경쟁력 이런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좀 신선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중국에서도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고 제가 이제 해변 도시에 살질 않아서 뭐 중국의 해변 도시에 나오는 해산물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보면 신선도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공 방법이라든가 운송 방법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신선도를 잘 이제 유지가 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퀄리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해산물, 건어물들, 예. 뭐 중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식재료는 좀 중국에 가져가서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겠네요. 네, 그러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좀 시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좋은 식재료가 많으니까요. 부산의 식재료는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신선한데요. 뛰어난 식재료로 만들어낸 부산의 향토 음식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산의 향토 음식이라는 게 뭐 돼지국밥, 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음식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밀면이 가지고 있는 그 밀면 면발의 탄성, 네. 그 다음에 국물이 가지고 있는 뭐 약간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함, 그 다음에 뭐 돼지뼈나 닭뼈를 이렇게 우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중국 음식하고 이제 중국 음식에도 그런 육수들을 쓰니까 오. 맛이 친숙한 겁니다. 와, 밀면이. 예. 오. 돼지국밥도 굉장히 친숙한 메뉴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인들이 뭐 이렇게 요리를 하면 돼지고기 흔히 쓰는 데다가 돼지 육수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돼지국밥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산의 돼지국밥뿐만 아니고 돼지 등뼈로 만드는 감자탕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한국에 와서 감자탕을 먹어본 모든 중국인들이 다 맛있다고 합니다. 다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돼지국밥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향토 음식은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2003년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된 이후 지금까지 한식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중국 북경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의 전통시장과는 닮은 듯 또 다른 매력을 풍기는 중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보며 중국인들의 식문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셰프님은 이게 그 식재료 이런 거 구입하고 하러 이렇게 자주 나오십니까? 한국에서 못 보던 재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들이 너무 많이 나요. 잠깐 보셨지만 뭐 생선 종류, 뭐 야채도 종류 너무 많으니까요. 바다 생선들은 보니까 우리랑 같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우리 그 재래시장에 나오는 어물전에 있는 고기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좀 특징적인 거라면 황화관이 있으니까 민물 생선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조리법으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장아찌 종류도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뭐 간장에 절이든 소금에 절이든 이런 장아찌 문화도 북경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청나라 때 황실에 납품했던 업체가 지금까지 이제 명맥이 이어져 오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다양한 장아찌들을 만들고 있어요. 시장 모습이 이제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좀 너무 친근하게 느껴요. 중국에서는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같이 여긴다라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식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외식 산업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한식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음식점을 하실 때 보통 메뉴는 몇 가지 정도? 한 20가지 정도의 메뉴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식당 영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많아야 되나요?
중국 이렇게 조그마한 중식당에도 들어가서 보시면 메뉴가 진짜 많아요. 네, 중국 음식점에 네.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네, 2, 30가지 정도만 하게 되면 그 중국 분들은 메뉴가 왜 이렇게 작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인들이 먹는 방식하고 중국인들이 먹는 방식하고 좀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종류가 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중국 분들이 한국 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단품 한식당들도 잘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행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좀 이제 전체적으로 메뉴를 좀 넉넉히 가져가는 것들이 유행을 안 타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떻게 한식을 먹으려고 간다고 하면 문화적인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좀 다양하게 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네. 중국 시장은 타 국가가 자립하며 높은 점유율을 갖추기 어려운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한식 테마 투어가 유행할 정도로 한식은 중국 시장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의 문화에 맞게 변형, 정착해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제 그 아시아 문화권이고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이 또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5, 6년 전하고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있던 곳이 산리툰이라는 그 정말 이제 번화가인데 여기에 제가 한식당 제가 오픈했을 때만 당시만 해도 한식당이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변에 한식당이 8개에서 9개 정도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다 한국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한식당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는 보편화되어 가는 거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 일상 속으로 이제 스며 들어가는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네.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네. 다양한 음식 중에 하나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중국에서 한식이 보급되고 있다는 건 이미 한식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서 건강하고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의 한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최근 들어 중국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798 예술고입니다. 원래 이곳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들이 몰려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공장들이 문을 닫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갤러리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어느덧 이곳은 중국 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곳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음식은 지금까지 이 베이징을 돌아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대도시에서 제2의 한국 음식 붐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한국 음식은 값싼 음식, 대중적인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군수 공장이 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이곳 798 예술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식에 대해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소개했는데요. 한식의 뛰어난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부산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식재료를 자급자족한다고 합니다. 이 대략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농장 크기는 한 800평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레스토랑에서 쓰는 야채 종류도 퍼센트로 하면 한 7, 80% 주는 매 계절마다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인데요. 예. 요리를 하시는 분으로서는 이런 농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꿈에 그리던 거고 항상 뭐 요리사들이 아마
배고픔에 이렇게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농장을 이제 운영하기 전에는 항상 요리사로서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고 키우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직접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갈망에 있다가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로컬 푸드를 활용한 요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아주 이 농장의 존재는 굉장히 정점. 알겠습니다. 예. 진정한 미식은 건강한 먹거리에서 출발한다는 신념으로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지하 150m 천연 안반수와 천연 퇴비 등을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니 새삼 반가운데요. 요리를 하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이 농장의 존재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 예.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사실은 뭐 그 전부터 네.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은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고 그렇죠, 넓은 지역이 그렇죠.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됐고 생활이 됐지만 저희들 국내에서는 사실 비좁은 땅에 이런 공간을 갖고 가는 게 참 힘들어요. 네. 사실 이렇게 큰 공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조그만 이제 텃밭이나 네.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발전이 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저희도 이제 외국이나 서양처럼 그런 문화에 다가가기엔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2,900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계절별로 대략 25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과일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80%는 레스토랑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길러낸 제철 채소는 레스토랑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독특한 음식으로 태어나는데요.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이러한 운영 방식은 그 지역의 음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2가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 이 음식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뭐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가스파초 비타이저의 형식으로 요리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산의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생선 요리를 이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2개의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이 전부 농장과 부산 바다에서 잡힌 걸로 알고도 그렇죠. 충분히 그런 게 이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조리법은 우리 조리법이 아니지만 식재료를 이렇게 씀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음식들이 사실은 부산이라는 어떤 지역성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식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식문화와 그들이 먹는 음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한식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산의 식재료와 세계 곳곳의 레시피를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해 부산 음식의 새로운 길이 개척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요리사로서 부산만의 어떤 좀 매력이랄까 혹은 뭐 이런 점 혹은 이런 아쉬운 점 뭐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매력은 부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어느 다른 지역보다. 뒤에는 산이 있고요. 네. 그 옆에는 밭이 있어요. 들과. 네. 그리고 그 줄기에 강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모든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역. 그래서 뭐 가을에는 버섯을 따러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바다에 가면 이제 생선류와 뭐 조개류 그런 것들이 그냥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부산은 그 강과 바다가 맞는 기수역이 그렇죠. 있기 기술력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의 그렇죠. 수많은 이제 해산물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식재료의 차원에서 보면 뭐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요리사들한테는 천국이죠. 뛰어난 식재료로 한식의 세계화에 있어 우위를 선점한 부산. 자연 환경에서 수확되는 다양한 식재료를 제대로만 이용해낸다면 부산의 향토 음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글로벌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색깔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색깔을 가지고 이런 재료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보여준다면 외국에서도 충분히 찾아오고요. 지금도 사실 외국에 있는 셰프들이 한식이라는 걸 배우러 많이 와요. 네. 근데 그 한식이라는 걸 많이 배우고 와서 뭐 물김치도 배우고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도 배우고 그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레스토랑에 가서 그거를 선보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배워서 자기 학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거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장점들이 많은데 음식도 장점이 많은데 이걸 표현하기가 좀 아직 약하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밖에 나가서 여력이 없다면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 뭐 SNS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글로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품 시장은 IT 산업이나 자동차, 철강 산업보다 그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인데요. 부산의 식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것과 함께 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가 곁들여진다면 부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부산의 다양한 식재료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한식 한류의 메카로서 손색이 없는 부산의 우수성을 날리고 그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데요. 박희섭 셰프는 미포 어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셰프님 지금 뭐 조금 여섯이 조금 지난 시간인데 가끔 이렇게 여기 어시장에 나와보고 그러십니까? 예,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고 한창한 날들은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시장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날수록 더 해산물류가 더 신선하거든요. 날씨가 흐린 날보다는 이게 이제 자그마한 이제 마을에서 업한장으로 행사를 하는 거지만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양식으로 키우는 것들도 많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업황들이 저희한테는 너무 좋고요. 항상 또 계절마다 항상 바뀌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여기 이 부산이라는 곳이 보물인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강과 바다, 산과 들은 사계절에 걸쳐 다양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산은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산의 다양한 향토 음식이 많은 이에게 알려지고 오래도록 즐겨 찾는 한 그릇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6년 정도 요리를 해오셨고 앞으로 요리를 하실 요리사의 입장으로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랄까 혹은 목표랄까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이 부산 지역에 요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좀 한 명, 두 명 더 모여서 꼭 서울이나 대도시나 외국에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산 지역을 좀 더 살리고 그리고 저희 부산의 맛을 더 살릴 수 있는 우리 요리사들이 좀 많이 포진됐으면 좀 좋겠고요. 좀 이제 환경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가지고도 하나의 한 문화, 놀이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꼭 재능 기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에 또 환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또 미래를 이끌어가는 일을 꼭 하고자 하는 게 제 마지막
우리는 그동안 부산의 향토 음식을 마주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위로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는데요. 그 어떤 인류 요리사도 따라할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은 오늘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뒤섞여 진하게 우려지고 날이 갈수록 그 풍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수많은 세월 동안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음식을 선보여온 부산. 앞으로 깨끗한 식재료에 다양한 조리법을 더하고 이를 지혜롭게 홍보해 나간다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우리를 언제나 넉넉히 안아준 부산 음식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부산항의 개항, 한국전쟁, 경제개발의 시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산 음식의 고비고비에는 늘 언제나 바다가 함께했습니다. 결국 부산의 맛은 이 바다를 품고 이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의 맛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 음식은 이 바다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